안녕하세요. 공선생의 부동산 하나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세종시 토지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 북부 생활권에 대한 토지 전망과 더불어 토지 매수 및 매도에 있어서 여러가지 테마와 이슈, 해당 지역 토지와 관련된 요인들을 접목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북부 생활권, 전이면, 전동면, 소정면은 세종시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의 산업단지 요충지입니다. 세종 행복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종시 차원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오늘도 잘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세종시 북부생활권 전이면, 전동면, 소정면의 토지 전망 주제가 조용히 사서 묻어놓으면 큰 효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전이면, 전동면, 소정면은 그 이전부터 이미 효자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 눈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땅들은 모두 100만원이 훌쩍 넘어버렸고 일본 국도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토지 매수의 힌트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작년에 사신 분들이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 자기 복인 것입니다. 제 말 듣고 매수하신 분들 이제서야 효자였구나 하는 게 실감이 드시나요? 세종시 북부생활권 토지에서 도로 잘 붙고 좋은 용도 지역에 좋은 접근성과 비선호시설이 없는 토지의 시세는 얼마일까요? 소수점 없이 평당 두 자리 숫자의 땅값은 없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땅은 좋은 것부터 싼 금액에 팔리는 법입니다. 이전에 싼 금액에 팔린 좋은 땅들이 그보다 못한 땅들이 세 자리 숫자에 나오게 됩니다. 매도자가 받고 싶어 하는 금액이기도 한 호가입니다. 기본적인 4가지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땅들은 시세보다 할인되어 나오기도 하고 4가지 요건에 부합되면서 더 확실한 입지의 토지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땅이 매물로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북부 생활권의 중심 지역인 전이역 일대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과 도시재생 사업 등의 호재를 얻고 300에서 500만원까지 육박합니다. 700만원짜리 상업용 토지도 등장했습니다. 일본 국도 옆에 계획관리 토지도 기본 150만원까지 선회하는 등 금남면, 연기면, 연서면, 장군면, 부강면, 연동면과 키 맞춤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종시 행복도시의 아파트를 경험하였습니다.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는 정말 무섭습니다. 행복도시 아파트에서 도담동과 세롬동, 보람동이 먼저 거래가 활발하면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소담동과 종촌동, 한솔동으로 넘어갔고 안 오른다던 고운동과 아름동까지 올랐습니다. 2019년도 후반기에는 징후 포착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음 생활권으로 넘어가는 데는 3개월과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0년에는 6.17 대책 예고와 함께 징후 포착이 되었고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임팩트 있는 한 국회의원의 천도론 한마디가 2단계, 3단계의 생활권까지 각 한 달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번을 예측해보면 나성동과 세롬동의 징후 포착과 동시에 한 달 내 행복도시 전 지역으로 아파트 급등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내 귀에 들어왔을 때쯤이면 이미 모든 급등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고 더 오르기 전에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은 아파트를 사시고 땅이 필요한 사람은 땅을 사서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는 정형화되어 있는 아파트와 다르게 개별성이 매우 강한 부동산입니다. 1m의 차이로 길에 접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10배, 2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비선호시설이 동반되어 있고 채권이지만 매우 강한 물권적 성격을 띤 분묘 기지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요자의 활용도 저하와 권리 행사가 감소되고 미관적 요소 등의 영향으로 싸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땅을 사는 것이야 땅 주인 계좌에 돈만 넣으면 사지는 것이기에 쉽지만은 훗날 팔 때를 생각하여 주변의 입지도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예전에 계획관리의 시도요지 인접토지라고 하여 지목도 보지 않고 향후 아파트 등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을 거라면서 무자격자의 컨설팅 업자의 상담을 받고 매수하려 했다가 시도요지 계획관리 토지의 지목이 묘지였고 이미 그곳에는 150여 개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는 지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목이 묘지지만 그곳에 분묘가 하나도 없다면 이것처럼 좋은 땅은 없겠지만 이미 분묘로서의 기득권을 확보한 상황이니 아파트는 들어서기 어렵고 개발 계획이 잡힌다 해도
은하수 공원 같은 납골당이나 수목장이 되겠죠. 저는 잘 따져보는 성격이라 저에게 의뢰하는 매수를 위해 잘 따져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분석하는 분을 만나시거나 직접 요목조목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종시 북부생활권의 전이면, 전동면, 소정면은 왜 산업단지도 많은데 작년에도 소정면 고등리 일원에 호방건설과 함께 세종시장님이 삽을 뜨는 등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착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부생활권은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조성 계획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세종시 인구 유입의 변천사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전체 목표 인구는 80만 명입니다. 행복도시 안에서만 50만 명의 목표 인구를 계획하고 있죠.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 약 7만 명과 대전에서 약 7만 명, 청주, 공주에서 약 3만 명, 기타 지역에서 약 10만 명이 유입되었습니다. 10년 만에 27만 명이 이 세종시에 유입된 것입니다. 엄청난 세종시 효과입니다. 10년 만에 인구 50% 달성에 성공했지만 최근 2년간은 인구 유입의 속도가 현저히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세종은 공무원 중심의 배우지를 둔 단주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산성이 없는 소비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양한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공부해서 공무원을 하든지 공부에 소질이 없으면 장사를 하든지 이 둘 중 하나로 양극화됩니다. 산업 근로지의 대부분은 대전, 청주, 공주 등에 위치하여 세종 행복도시는 주말 외에는 잠만 자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산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 또한 높고 젊은 곳이라서 저녁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교외로 나가 추억을 만든답니다. 소비 활동은 당연히 타 지역의 맛집에서 쓰고 들어오겠죠. 세종시에 대규모의 인구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대규모의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면 행복도시 안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4-2 생활권, 6-1 생활권, 첨단산업단지 및 연구시설 등과 방송사 등 언론 매체, 법원 및 검찰청을 들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야 이 모든 게 갖춰지면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에 생략하였습니다. 행복도시 밖은 모두가 다 산업단지, 즉 일자리입니다.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와 북부생활권의 스마트 산다 및 벤처밸리 등의 산업단지들과 오송 및 대전 대덕구의 산업단지들이 세종 행복도시와 가까워 동일 수구권으로 인구 유입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북부생활권이 산업단지가 많은 이유는 크게 보면 서울 및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 천안, 아산, 평택 등에 종사하는 산업근로자 및 기업체의 편입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S기업 등의 대기업이 위치한 천안, 아산, 평택 등에 이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견 및 중소기업의 사업체를 교통의 편리성을 통해 동일 수구권으로 사업체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개통 예정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 잘 발달된 산업도로와 일본 국도, 철도 등 교통이 편리하여 물류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 청사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라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타 지역 기업은 물론 기존 기업의 확장에 교두보 역할을 북부생활권이 하기 때문입니다. 북부생활권의 산업단지 조성과 조성 예정에 있는 현황입니다. 갈색은 소정면의 산업단지이고 검정색은 전이면의 산업단지이고 푸른색은 전동면의 산업단지입니다. 지도로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산업단지들이 많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산업단지들의 공통점은 산업도로와 일본 국도, 고속도로의 인접 지역에 입지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산업단지들은 대지만 조성해 놓았을 뿐 적극적인 기업들의 유치 활동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역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사실관계에 있기에 당연한 위치입니다. 북부생활권의 산업단지는 연동면의 명확산업단지의 사례처럼 S전기가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중소기업이 자리를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들만 채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각 부지별 1개에서 2개 정도의 코스피 상장된 꽤 큰 기업이 산업단지로 입점하게 되면 현재의 산업단지 부지 역시 팽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 시점은 도시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20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세종시에는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준비해야 하고 부지 조성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산업별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추가 부지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부생활권의 산업단지 팽창 예상이라는 가정으로 산업단지 예상 지역을 제 개인적 주관에 따라 위치를 그려보았답니다. 훗날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아보고 맞았다면 몇 개나 맞았는지 시간여행을 함께 떠나보시게요. 소정면은 운당리 일원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소정면의 소정산업단지는 규모가 매우 작고 진작부터 입점되어 있지만 근접 지역에 대한 지원 및 연계 산업이 부족합니다. 교통의 편의성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국도인 일본 국도를 낀 지역이기도 하고 최단 거리에서 세종과 천안이 연결된 곳입니다. 근처에 풍세 IC 등이 있고 물류역인 소정역도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지가가 낮아서 매입하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전이면 관정리 일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전이면 관정리는 소정면 고등리의 메머드급의 스마트 산단과 전이면 신정리의 전이산업단지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관정리가 산단으로 조성되면 스마트 산단과 전이 산단의 통합적 지원 및 운영 체제로 활용이 용이하겠죠. 또한 전이역 및 도시재생 즉 스마트 산단 주거단지와 인접하여 복선 전철의 전이역, 잘 발달된 산업도로와 일본 국도로 이어지는 교통망으로 쓰임새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지형이 높지 않아 개발이 매우 용이합니다. 다음은 전동면 노장리, 청송리 일원을 정해보았습니다. 청송산업단지와 노장산업단지는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어중간하게 이격되어 있어서 집재성의 원칙에 부합이 잘 안됩니다. 일본 국도와 서울 세종 고속도로 IC 인근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규모가 큰 청주 오송 바이오 산단과 근접하여 연계 산업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이면 양곡리 일원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전이면 원성리 일대로 선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원성리는 탄약을 담당하는 꽤 큰 규모의 군부대 기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 양곡리 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양곡리는 미래 산업단지의 규모가 작고 행복도시와 가까이 위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지방 691번 도로 확장 시 산업단지 중심지와 근접하고 기존의 공주시 정안산업단지 등과 근접하여 연계산업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발바닥 위치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하고 반면에 팔고 싶은 사람은 머리 상투 꼭대기에서 팔고 싶어 합니다. 내 땅은 무조건 좋다. 하지만 땅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앞땅, 뒷땅, 산 너머, 강 너머 땅이 얼마나 같느냐도 알아야겠지만 그 땅이 그 가격에 팔린 이유와 가치 분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객관적인 입지와 도로 조건, 용도 지역, 비선호시설 유무, 면적 등을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릴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이면, 전동면, 소정면의 2022년 토지시장은 행복도시 인접지역의 키맞춤 진행으로 햇빛 3단계를 전망해 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토지분석 및 전망의 첫 번째 시간 북부생활권 전이면, 전동면, 소정면 편으로 세종시 존립과 목표 인구 달성을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산업단지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하여 기득권을 잘 가져가서 좋은 결과를 낳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정보 잘 받아가시기 바라고 좋은 일만 가득하도록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